대신 동결할 것이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이 같은 월가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소개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란 전쟁과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이 확대된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역 봉쇄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가 상승 및 공급망 차질로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까스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3%를 웃돌아 물가와의 전쟁을 계속 벌이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월가 투자은행들은 감세 효과가 하반기에 소멸하고 고유가로 실질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나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 회복세가 미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인프라 관련 기업 투자 확대 덕분에 미국 경제는 올해 2% 이상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투자은행들은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AI가 경제 성장의 39%에 기여하며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고 AI 투자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앞으로 전력 요금 상승이 물가와의 전쟁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 후반대의 전력 가격 상승률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인 걸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전력 가격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전력 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실질 소득 감소가 소비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정상후 불확실성과 중간 선거 이후의 정치 지형 변화, AI 설비 투자 확대 지속 가능성을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마동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 거듭 반공을 외치며 2년 공세를 폈습니다. 오늘 10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오랜 기간 공세를 행사했지만 악천후로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김선중 정성호라는 친구는 맞지 정성. 한 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공산주의 반대를 외쳤습니다. 어쩌다 만났는지. 공산주의는 장돌뱅이 같은 친구도 있었어요. 장돌뱅이 같은 친구. 나보다 나이가 두쭉나쭉 많어. 대체 뭐 세상은 어떻게 사는 건지. 유학파들, 그러니까 미국 뭐 외국에 유학 가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뭐 이런 애들 그냥 이렇게 친구가 됐는데 그럼 찾아오는 서비스지 거의 뭐 찾아오는 서비스였어. 거의 그냥 한 명을 좀 아는 채가 좀 인사 저번에 봤구나 어디서 이렇게 이랬는데 누구 친구가 많아져 버렸어 한꺼번에. 나보다 나이가 많고 이런데도 그냥 친구야. 참. 그 중에 정성호가 있었어. 코미디언 정성호 SNL. 그 친구들은 장돌뱅이 말하는 생활력이 좋았었어. 생활력도 좋고 그랬던 친구들인데, 그리고 지금도 뭔가 어쩌다 한 번씩 보죠. 어쩌다 한 번씩 보고 그랬던 친구인데 정성호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 근데 정성호는 유난히 처음에 좀 인사 좀 하고 좀 뭐 하고 뭐 술 한잔하고 했나? 뭐 술을 했었나? 하여간 처음에 좀 인사하고 못 봤어. 정성호. 근데 길거리에서 또 지나가다 본 거. 연예인들 얘기를 할 때, 남자 얘기를 할 때 너무 긴장하지 마요. 그 코미디언들 관련 그런 쪽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저는 코미디언들이 하더라도 정성호도 코미디언이고 정상훈도 코미디언 아니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내가 싶어가지고
정성호랑 정상훈이 좀 뭐라 내가 이들도 역시 이 그 코미디언 그렇게 말하는데 그 대열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할까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상훈 좀 웃겼어요. 어릴 때 말하자면 고등학교 때인데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중3 때인가 중2 때인가 정상훈이 좀 어른스러웠어. 바바리 코트를 딱 입고 와가지고 지가 형이 있냐 지가 좀 나이가 많은 형이냐 호흡을 탁 오는 거야. 게다가 심지어는 담배도 같이 딱 해가지고 담배를 주물락주물락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야. 바바리 코트 입고. 그래서 나는 내 친구 중에 누구나 대화를 하고 있었어. 야, 요즘에 잘 지냈냐 그래가지고 가진 부분을 다 잡아. 형능이랑 누군가 내가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을 길게 한 건 아니고 인상이 상당히 독특했어요. 그 당시 그렇게 바바리 코트 입고 멋내고 나름대로 막 멋을 내고 뭔가 있다는 듯이 굴고 그거 쉽지가 않거든. 정말 쉽지가 않은 스케일이야. 상당히 약간 4차원적인 느낌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나이가 내 또 친구인데 아주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쟤 두 사람 누구냐고 하니까 폼을 잔뜩 잡고 뭐라고 딱 가서 내 친구한테 물어봤어. 누구냐고 하니까 친구. 왜래? 왜 가지고 갑자기 주인말 못하냐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정상훈 상훈이는 이게 이제 소식만 좀 들었었어요. 소식을 좀 듣고 못 만났죠. 한 번 정도 더 봤어요. 나 술자리 같은 데 오다 가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해를 될 텐데 꺼려요. 좀 자신들이 좀 맑고 좀 그렇게 살고 싶은 애들은 성남을 싫어했었어요.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성남에서 친구들 좀 있다 이러면은 이제 그 성남에서 친구들이 좀 있다는 사유로 그 사유 한계가 한 10수년 동안 성남에서 친구들하고 술이라도 한잔 했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숨기면서 사는 거지 애들이. 상훈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상훈. 친구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제 숨기고 다녔을 거야 아마. 그 정도로 일정한 범위까지는 정말 성남에 대한 평이 안 좋았었죠. 성우도 마찬가지야. 성우도 공부한다고 좀 했었나 그 당시. 공부하고 좀 이제 어울리기 싫은 거지. 성남 친구들이 말하자면 이 장떨뱅이 스타일 이 친구들이 불량하고 그건 잘 모르겠어. 좀 어떤 내가 얘들 걔네들 다 쫓아다니면서 본 건 아니니까. 근데
걔 중엔 좀 평이 안 좋은 친구도 있었을 거 하겠죠. 하여튼 이렇게 이 친구 대열에서의 어떤 관점이 뭐 정성호 같은 경우도 몇몇 친구 말고는 좀 꺼려 했을 거야. 그냥 성남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야. 그게 서울 전체, 경기도 전체가 다 아는 성남의 옛날의 이미지야. 어휴, 나보다 나이 많았을 대역은 더 아주 소문이 안 좋았었어. 상태가 좀 더 안 좋았었어. 더 안 좋았던 상태였고. 근데 이제 그냥 저때 최악으로 무너진 거죠, 성남. 나태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싫겠어요. 이래저래 아이씨 그거 뭐 아닌 채도 하기 싫고 아마 그랬을 거야. 수많은 입장들이 완전 슈퍼 개판이었으니까. 뭐 내가 얘기하면은 정성호가 기분 나쁘지. 상훈이야말로 좀 무덤덤할. 왜냐면 상훈이가 나한테 말하는, 나는 한번 뭐 옷을 받고 요런 느낌인데, 그리고 그냥 친구로는 알고 있어. 근데 상훈이가 이민이가 친구라고 또 얘기를 했었어요. 가지고 생각해보다가 친구 맞지? 이런 식의 몇 번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어떤 시점 이후로는 안 들려오는 거야. 상훈 소식이 전혀 뿅 하고 사라졌어. 성남하고 안 어울리고 싶은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어. 수많은 입장들이 있어요. 연예계에도 많이 진출돼 있고 한데, 그들이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워낙 개판이야. 전대현 누님 성남에 오자마자 봤던 분이라고 보는데, 근데 나한테 대뜸 뭔가가 얘기를 하더라고. 대뜸 이쁜 분이 대뜸 나한테 뭐라고, 이건 왜 이러지? 그랬어. 그게 그 당시 그런 말 했어요. 성남 오자마자 세상이 떠들어대고 난리가 났었거든. 그러니까 전대현, 그게 이제 나한테 테러를 하면서 확장하고 있잖아. 전대현 누님이 이 테러치들에 열받은 거, 그리고 이제 나한테 테러해서 확장하자. 나한테 뭐라 나는 영문도 모르고 뭐 그렇게 흘러갔는데, 이 여성의 어떤 뭐라 그럴까, 여성의 심성? 나중에 이제 알샤에 갔더니 전도연 누버가 선배야. 알샤의 선배더라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 여성적 심리를 내가 그때 당시에 좀 희한한 걸 좀 경험을 했어요. 나한테는 민니 친구? 응. 이 선배인데, 선배야. 아이샤의 선배인데, 친구? 민니가 친구? 내가 이름이 이민휘니까 자기 자신의 친구 뭐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약간 좀 좀 신경을 안 쓰는,
좀 나이를 신경 안 쓰는 템포들이 있더라고, 여성분들이. 희한하게. 전대현 누구라도 그때 당시 그런 성격이었을 거야. 후배인데, 아, 친구? 이러고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가. 그래, 나가! 이제 박희순, 그 형도 아시아 출신이실 거예요. 저는 2년 정도 선배로 생각하고 있어요. 워낙 스타일이 젊어가지고. 근데, 어우, 아니, 많은 쉽게, 어우, 언제부터? 뭐 이런 생각 들고 막. 나보다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근데, 아마 이랬을 법해요. 왜 그러냐면, 박힌스 선배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친구. 박힌스 이민이 오고 나고, 친구. 뭐라? 메라? 아니, 왜? 이래가지고 한참 고민했어. 한참. 이게 이렇게 되는가. 전대현 누가 이뻐. 유명해. 바로 그러자마자 막, 뭐, 졸업하자마자 막 연예계 막 그랬을 거라 말. 아니면 학창, 뭐, 하여튼 뭐. 근데, 유명한 스타일이 친구. 예. 근데 이제 다시 이 박휘순이라는 선배 그분은 또 그냥 말하자면 좀 그 어떤 후배라는 어떤 느낌? 요거보다는 좀 타입이 그분도 마찬가지 약간 그런 성격인가. 좀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가. 아, 너 친구? 그러면 뭐 친구지. 그랬어. 그러니까 오해잖아. 내가 나중에 그거를 한참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박기순 그분 무슨 옛날에 오토바이 막 할리 같은 거. 또 한 분 헷갈리는 분이 있어. 그분도 배우냐. 그분은 진짜 나보다 2살 선배인가. 2살 선배. 박기순 그분은 몇 살 더 많고. 두 분 다 배우냐. 이분은 요즘에 잘 TV에 안 나오더라고. 나 이름은 잘 몰라요. 박기순 그분은 TV에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름이 이민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건지 아니면 성격 때문에 생긴 건지 뭐 이래가지고 뭐 친구 뭔 소리야. 친구 중에 민이 있다 이러지. 여성 중에. 그래가지고 그럴지도 모르고 저럴지도 모르고 때문에 내가 좀 한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왜만 얘기하냐면 성남에서 좀 있었던 모든 스타들이 조금 꺼려 한다니까. 성남 얘기를 하기. 옛날엔 그랬어. 이제 판교 들어서고 하면서 이제 좀 성남 얘기를 하는 거지. 성남이 점점 오온이 돼가면서 어느 정도 많은 범위에서 여전히 이제 저에 대한 스피커 트러지 방치되고 있고 혼재전 트러지 방치되고 이거는 절대 모험이 아니야. 이거는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냥 이제 좀 많이 발전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되면서 좀 이제 나아졌는데 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옆이고 하니까 또 판교 도서고 뭐 분당 도서고 하면서 하니까 이제 여기 출신 스타들도 많아지고 이러잖아요. 예전에 스타들은 성남 얘기를 꺼려 했었다. 스타들 뿐만 아니라 친구라 학교 다니더라. 그러니까 좀 꺼려 했었어. 예전에. 조심스러워하고 성남 출신이라는 거 조심스러워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얼버무리는 거지. 서울이라고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마동석, 정탁. 이 마동석 그분은 그냥 스타일이 유학 간다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하고 프렌들리 뭐 이래가지고 친구 해가지고 뭐 또 나이고 있고 한 좀 있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은탁도 친구야. 그 정은탁도 나한테 친구라고 다녔어. 그죠? 정탁이 나랑 친구라고? 금시초문. 어떻게 된 거지? 심각하다. 이제 마동탁이라는 사람을 알았죠. TV에서 봤어. 보다가 딱 생각. 뭔가 친구. 와, 그거 참 골 때리죠. 그런 어떤 이해 형성된 가정. 여기서 또 마동석 형님 같은 경우는 나를 뭐 제대로 기억은 하겠나? 기억은 아마 할 건데 어려워. 이게 갑자기 친구란 명함을 빼버리잖아. 배신감 느낀다니까. 그런 식의 어떤 친구가 형성된 관점은 배신감을 느낀다. 진짜 함부로 내 마음대로도 못해요, 잘. 근데 어쨌든 이게 그분은 외국 갔다 오고 뭐 이런 사람 뭐 가지고 성남에서 이 바닥에 벌어졌던 일을 잘 모르지. 잘 모르다가 한번 그 형님이 아니지. 또 맞다. 친구는 또 맞네요. 어디 외국 갔다가 와가지고 자기 친동생이 뭔가 좀 성남에서 어떤 좀 고초를 겪었는 거지. 해가지고 나를 불렀어요. 나를 부를 때 친구라는 명함을 불렀다고. 그래서 친구? 그래서 난 친구인 줄 알고 나갔어. 계속 친구라고 같은 술자리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래. 그래가지고 너랑 나랑 친구인데 얘는 아우니까 얘 좀 잘 봐달라고. 자기 친동생을 좀 잘 봐달라고. 생각난다. 그때 그랬었고. 또 보호 요청을 했던 거야. 친동생. 맞네. 근데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난 지금도 어려워. 외국에서 갔다 와가지고 프렌들리 관점이 참 외국 먹으면 그게 참 아주 알았다고 하면서 뭐 어디서 뭐 안 맞도록 이런 거지. 이게 어디서 누가 해코지 못하도록. 알았다고 나 안다고 해라. 뭐 이랬었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 말하자면 거기가 그 옛날에 논현동 그쪽이었는데 진짜로 야우를 진짜 노리는 어떤 패거리가 거기 있었나 봐. 나는 알았다고 하자마자 헤어지자마자 내가 난처한 상황이 뭐였어요 그때. 웬 놈들이 이제 나한테 덤비는 거야. 후다닥 도망갔는데 도망간 다음에 얘들은 또 뭐하는 놈들이야 뭐 납득하니까 아까 헤어졌잖아. 아까 헤어진다고 여기 근데 덤비는 거야. 이게 뭐야.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갔다. 그거 잘하거든. 일단 도망가. 다시 거꾸로 와가지고 노현동에서 빡 질렀어. 니 뭐하는 놈들이야. 나를 왜
힘이 빠질 때까지. 그게 잘했나봐. 그때 그게 잘했나봐.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아우한테 뭔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만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러한 얘기는 굳이 모르잖아요.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이제 정은탁으로 흘러가면 이게 원래 연예계 수많은 그 당시 성남을 생각해보면 너무 더티해. 스토리들이 너무 더티해.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정은탁이야? 완전히 모든 스토리가 그 코미디언들하고 한 통 속 같이 돌아간 그러한 레파토리도 있어. 어떤 범인은 좀 확인이 되는데, 이 확인이 된다고 해서 진위 확인이 확 되는 건 아니고 이러는데, 어떤 거는 또 되게 안 좋아. 정은탁 같은 경우도 내 여자친구를 꼬여내가지고, 내 여자친구를 최초로 꼬여내가지고 해코지 했던 입장이 정은탁이었어. 이게 되죠. 아는 오빠 만나러 나간대. 몇 살이냐 하니까 몇 살 차이 안 난대. 그리고 돈가스 먹으러 간다고 했단 그랬더니 며칠 안 들어왔어. 며칠 안 들어오고 애가 동태 눈가리가 되네. 그래가지고 내가 정은탁을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놈 뭐하는 놈이냐고. 그리고 정은탁도 역시 도망 다녔어요. 저한테서. 정은탁이 하필이면 또 서고 쪽에 아는 애들이 좀 있고 해가지고, 정은탁 입장에서는 나를 뭔가 해코지를 해야 되는지 뭔지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요. 제가 말했다시피 점점 상황은 더 엉망진창으로 들어가요. 거기 핵심에 정은탁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걸렸던 정은탁.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마동탁 친구로서 엮이지 마라. 정은탁하고 가만히 안 둘 거 아니야. 수사실권이야. 지금까지 여태 지금도 사실은 정은탁이라는 사람이 뭔가 다 요원력들이 다 소상히 뭔가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된 거냐 다 따져보고 있을 텐데 엮이지 말라는 얘기지. 그냥 마동탁이라는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강인하면서도 동생 챙기고 친동생 챙기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정은탁하고 초반에 엮여있다 이러면 내 입장에서 나는 좋은 추억이 없어지는 거니까. 싸가지 없겠지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싸가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현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오케이? 어쩔 수 없이. 그 도망 다녔던 정은탁이 나중에 매니저가 돼서 돌아왔더라. 몰랐어? 그 사이에 세상은 더 엉망진창이 되고, 정은탁이란 사람은 자신이 매니저라는 이름 올리기 전에 수많은 자격들을 나한테 또 보냈었어. 나름대로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밟아버리겠다고, 성남에 이민희를 어떻게 하겠는지. 어느 정도 깊은 관여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코미디언들하고. 물론 이제 최순실, 윤석열, 김건희 이 키가 최고 해가지고 가고, 어차피 철범체이들을 해치고
저 뭐 성남에 있던, 말하자면 성남에서 스타들이 나한테 인사를 많이 하러 왔었어. 이병헌 형도 나한테 인사하러 왔었어. 참 보러 온 거지. 인사 뭐 이게 아니라, 아 이민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으니까 이병헌 형도 뭐 성남이 저쪽에서 뭔가 이병헌 형님 어머님께서 운영하고 있었던 카페도 있었고, 하필 하여튼 그래가지고 봤어요. 시청에서 봤어. 시청에서 한 번 이렇게 딱 마주쳤어. 근데 어릴 때 봤던 병헌 형님하고 여자는 항상 봤네. 단지 나는 더 어색했던 게, TV에서 봤던 이병헌 형님이 좀 더 말하자면 더 낯설어지고 좀 더 낯설더라고. 실제로 이렇게 봤는데, 어릴 때 봐고, 어릴 때 형님이잖아. 어릴 때 보고 그때 봤는데, 이병헌뿐만 아니라 나 뭔가 연예계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 종사자들이 참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친 거야. 벌어진 거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뭔가 위험하다, 뭔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하려고 당시 연예인들이 많이 방문을 했었어. 그냥 보고 가는 거지. 전지현은 사실은 부산 12칸집 옆에 보면은 왕 아저씨라고 복숭아 그때 당시 좀 잠시 아마 그 집 자식일 거야. 옛날에 복숭아 장사도 하고 복숭아도 갖다 주고, 무슨 과일 같은 거 필요하다 보면 저희 아버지가 챙겨서 갖다 주고 했던, 그쪽에 있었던 그 집일 거야. 그때 내가 봤어요. 그 꼬맹이 때. 뭐 한 3, 4살 때쯤에 봤다고 보면 돼요. 내가 한 8살, 9살 때쯤에 봤다고 보면 돼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더 어릴 때도 봤지. 더 어릴 때 봤는데 그 몇 년 잠깐 띄엄띄엄 봤는데, 아마 그러니까 그때도 이쁜 모양이었어요. 근데 아마 그때 체중력이 있었을 거야. 그때도 그 동네에 있었을 거야. 아마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 그런데 어떤 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언젠가 체중력이 찾아왔어.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근데 내가 그때 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을 때, 내 여자친구가 누가 놀러 왔대. 자기 집에 잠깐 있을 거래. 걔가 아마 그때는 어렸지, 아주 어렸지. 그 옷을 이제 분홍색 이런 티 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럴 때야. 제 여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좀 머물러 있었고, 최준혁은 저 만나러 갔었어. 둘이 같이 이렇게 움직인 거야. 따져보면. 아이고, 이것도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 여자친구가 엄청난 고초를 겪었죠.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군대 특전사 갔다가 중간에 특하우 마치고 휴가 좀 받았을 때 중간에
봤다 말이죠. 보긴 봤는데 그녀 모양이 좀 약간 달라진 듯한. 그래가지고 저는 제 경험에 의거해가지고 이게 내가 그녀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녀랑 닮은 꼴을 만났을 확률이 높아요. 이미 살해를 당했을 확률이 높다고.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수많은 이제 연예인들 분들이 뭐 오다 가다 저를 봤든 뭐 알든 모르든 그게 어느 정도로 슈퍼 개판이었던 상황을 거쳤던 건지 이해를 해보면 무조건 조심하는 게 상책이라는 얘기죠. 솔직히. 저랑 원수 안 지는 것도 최고 상책이에요. 오정세도 제가 보호해줬는데 스타가 돼 있죠. 근데 결국 그 성남의 그 난리통에 오정세도 껴있는 상태잖아. 그 성장사, 막 자신의 성장사를 어떻게 그 코미디언들하고 알고 지내고 그랬단 말이죠. 오정세. 대부분 나한테 보호해달라고 한 입장들이 다 나를 배신했던 수많은 입장들이 나를 배신했거든. 그 코미디언들하고 같이 막 간통속이 돼가지고 뭐 좋은 결과가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체중력은 좀 다를 수 있나요? 내가 뭐 체중력도 뭐 뭔가 뭐 전지현이랑 정탁이랑 해가지고 뭐 한통속으로 돌아간 거로 뭐 판정 안 해도 되나요? 맞죠? 그런가? 나나 원한 안 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실제로 유명한 사람도 부산에도 많았었는데 강모 뭐 대기업들 뭐 자신들 뭐 강모 누나가 그 애들 봉숭아 막 물들여주고 그랬을 거예요. 부산에서 제 여동생도 막 물들여주고 같이 뛰어놀아주고 애들하고. 제 아픈 추억이 말도 안 되는 그 슈퍼 개판인 상태를 정리를 해보려고 하면서 정리는 안 되고 가면 갈수록 더 개판되고 이런 거. 김태호 PD는 유재석하고 사전에 알던 사이야. 그 전에 김태호 PD가 내 친구 배진철이라는 애 사촌인데 그 배진철이라는 애랑 원수야 원수. 어릴 때 무슨 뭘 원수셨는지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나 물어보고 하마씨 하원이 그었다가지고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고.
이미 김태호랑 유재석도 다 아는 사이였고 옛날부터 뭐 어떻게 돌아간지 좀 이해되시. 완전 슈퍼 한통속 부들이었었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엮이지 말고 나랑 원수지지 말고 뭐 이러라는 얘기였었던 거. 수많은 사람들 경고를 해주고 그랬던 거. 김태호, 정탁, 유재석. 뭔가 안 봐도 뻔한 골자가 흐르지 않아요? 철범죄들하고 관련된. 그리고 성남이 슈퍼 개파이들 전체가 다 날 죽이려고 했었고. 진짜 부끄럽잖아 진짜. 당시에 내가 그렇게 당할 때는 한 개도 몰랐었어. 왜 그러는 건지. 전부 다 매춘 사업, 일단 매춘 사업이 다 관련돼 있었던 거야. 마약, 매춘, 지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들을 나한테 모함하는 거야. 충격적이죠. 아니, 그리고 최준혁이 상대했던 남자들이 어떤 남자들이냐면, 아유, 그 당시에 성남에 포악했던 극장들 중에 한 명이야. 같이 어울렸는지 뭔지 이게 그러자면 그 중에 한 명이 또 전지현하고 사귀었어. 해수라고. 나는 해수라는 애를 보고 아운데 아니 네가 전지현을 제가 그러니까 전지현을 사귀었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이게 모두 아니 뭐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체 왜? 왜 해수랑? 해수라는 애는 성남에서 그 유명한 그 친구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같이 놀던 애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있다가 둘끼리 돈 문제 때문에 한 명이 칼로 24방 찔러가지고 그 해수랑 사겠다는 거야. 대체 내가 내 사항을 내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예, 거기 정우탁 전쟁도 걸려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오고 있어. 근데 유재석이 나오고 있고 이러잖아. 저는 처음에 정우탁 유재석만 아니 정우탁 전지현만 생각해보고 있었어. 1998년에 저는 정우탁, 전지현, 한순덕하고 그러니까 내 여자 한미 내 그때 당시 옛날 여자친구 정우탁 그 정우탁은 알겠어. 미를 꼬셔내가지고 어릴 때 그건 알겠는데 전지현? 무슨 상관관계지? 이렇게 되고 있어.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가는 단서가 아무것도 없어. 딸랑 아는 건 정우탁이라는 거야. 근데 정우탁이 키우는 사람이 전지현이 뜨고 있었어. 그거밖에 없었어 단서가. 1998년에 저는 아무것도 단서가 없어. 그리고 전지현은 무슨 의심을 하겠냐고. 아무런 의심도 안 하고 그냥 스타가 뜨는 거 보지. 그러니까 정우탁만 동명이인으로 생각했어. 에이 같은 사람 아니겠지. 근데 세월이 흐르고 이제 단서가 쌓이면서 결국은 다 한통속이었던 거고 전체가 다.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스타들이 어떤 할 말들이 있는지
듣고 싶지도 않고. 저한테 말하면 안 돼요. 사물을 보라고, 사물을. 경찰들하고, 법관들하고 사물을 보라고. 최진혁이 스토리가 이렇게 되나? 좀 이상한, 안 좋은 애들이 전지현하고 꼬이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건가? 최진혁이? 그랬을 수도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뭔가 지키겠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톡 속이면 어떡해. 단톡 속이면 어떡해. 모조리 다 짜고 전 부산에서부터 싹 다 짜고 철범씨 애들 그 범죄들을 나한테 모함하면서 다음에 먹겠노라고 움직인 기획에 의해서 다 움직인 거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지태도 친구야. 와가지고 유지태도 한때 보호해달라고 왔었어. 태권도 사범에다가 뭐가 모질한 게 뭐가 있다고 보호해달라고 하겠지. 몇 명 있어? 저기 중락이라는 친구가 전중락? 나 이름이 그 친구의 조카인가? 가 저기 뭐냐? 송중기 지 조카 자랑 엄청 하면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아이 중요하다고. 미냐 너 내 조카 반드시 네가 지켜주고 중기가 따말할 때 지금 나한테 계속해서 부탁했던 지 조카를 끔찍하게 아꼈어. 민야 너밖에 없다고, 잘 부탁한다고 미리 부탁을 했었어. 미리. 그것도 중학교 때 부탁한 거야. 중학교 때. 우이 대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타가 돼 있어. 알아보니까 뭐? 그래서 뭐 그냥 소지섭 같은 경우는 저기 정준하가 그 코미디언 있으니까 친하대. 그죠? 친한 바람에 내가 소지섭에 대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친하다고 하니까 아씨 소지섭을 어떻게 감안을 해야지. 친한 정도를 어떤 관점에서 친하다 야 이렇게 묻고 싶은 거지.